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처형설이 돌았던 이 북한의 대미 특별대표 김혁철이 아직 살아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의 속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노이 회담 직후 김혁철 대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님 미국... 자, 김혁철 처형설까지 있었는데 안철수 형님 건재한 겁니까? 예, 건재하다고 소문은 났지만 아직 얼굴은 우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때 같이 따르제 혁명화를 갔다고 하는 이전 통역 신혜영은 최근에 이제 판문점에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데 신혜영 씨는 나타났다고 하는데 김혁철은 전혀 나타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북한이 지금 그 대미 라인을 통일전선부에서 외교부로 완전히 옮기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권정군 국장도 나오고 이런 거 보면 그 완전히 풀 체인지된 건 확실한데 문제는 김혁철이 과연 총살을 당했느냐 아니냐 아니다 미국의 CNN이나 여러 언론까지도 그렇게 혼란스럽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언젠가 확인이 되면 그것이 증명이 되겠지만은 아직 우리가 북한 체제라는 게 어떤 체제입니까? 철저하게 그렇죠.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보다 아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데 역시 난맥상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신혜연 통역관은 통일부에서 오늘 네, 예. 다시 확인은 조금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도 있어서 조금 더 저희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렇죠. 김종모 실장님. 네. 근데 이제 하노이 문책 이 숙청의 피바람이 거셌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었지만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대로 문책당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조사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예. 통일전선부 라인하고 외무성 라인이 전부 다 조사를 받았는데 외무성은 그래도 책임이 거의 없다고 보고 이쪽에 통일전선부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봐서 김영철이 통일전선부장에서 이제 쫓겨났죠. 물론 부위원장 직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김여정이 근신을 좀 했다. 근신하는 동향이 좀 보이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상당 기간 동안에 언론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김혁철이 이제 미림 비행장에 총살당했다 그랬는데 현재 죽지 않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다음에 또 바로 이제 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책임이 아니라 대사관 습격 사건 때문에 현재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문책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수장님 정리를 해보면 김혁철이 하노이 회담 결렬 책임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대사관 습격 사건의 책임을 물었다면 북한으로서는 하노이보다 스페인 대사관 습격이 더 중요한 문제인가 봅니다. 문제 물론 중요함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제목을 이제 일단 숙청을 할 때는 제목을 나열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가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김혁철만 책임을 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영철, 김여정 다 갔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 과거 2014년에 부임해서 2017년까지 3년간 스페인 주재 대사로 할 때 무슨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걸 호술하게 해서 그걸 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안이나 이 사람들이 들어가도록끔 방치했다. 그걸 이제 큰 제목으로 만들어서 숙청하거나 처벌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제목으로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부동어로 대사관 습격이 더 중요하다고 한번 제목을 붙여보고 한번 그렇게 논제를 펴봤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같거나 혹은 두 제목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동시에 적용했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간 제목보다는 스페인 대사관의 어떤 허술한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명분을 더 뚜렷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북한이 노렸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체제가 위협받는 이 대사관 습격이 더 여러 가지로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자유조선의 회원으로 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했던 이 크리스토프 안에 대해서 미국 연방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We will not yield to threats. We will not stand down to fear. 안수양님. 근데 지금 보면 보석 신청을 한 차례 허락하지 않았다가 왜 이걸 미국 검찰이 받아들였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미국에 철저하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사실 미국으로서도 지금 크리스토퍼 안이나 지금 수배하고 있다는 에이드리안 홍차이나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 것이고 북한 대사관을 습격해서 가져온 정보의 가치나
또 그 한 행위를 국제법적으로만 다룰 수는 없다. 이것은 뭔가 북한의 잘못된 체제를 바꾸기 위한 노력으로서 의로운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볼 때는 에이드리안 홍창을 지금 수배 중에 있다고 합니다만은 홍창 역시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수배 형식이지, 이 사람들을 미국 당국이 가두어서 혹은 뭐 스페인에 인도한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것은 철저하게 외교라는 게 미국 국익을 위한 건데 미국으로서도 그렇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김정무 실장님, 저 석방이면 보통 사람이면 뭐 대단히 기뻐할 텐데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속내가 좀 있다면서요? 네, 그 크리스토퍼 안을 암살하기 위해서 북한이 보낸 거로 추정되는 예. 암살단이 암살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바로 FBI가 적발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 과정에서도 명백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내놨을 경우에 북한의 암살 혐의에 노출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고, 아마도 이번에 그 석방한 이유 자체에도 북한이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그 미국의 그 국익에 도움이 되고 예. 인권을 위해서 운동한 사람이라고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보석금을 100만 불을 내면 이제 보석을 해준다라는 게 근거가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만약에 앞으로 스페인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신병을 인도해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만약에 스페인 당국에다가 크리스토퍼 안을 보내주게 되면 잘못하면 스페인에서 암살을 당하거나 혹은 또 스페인 정부가 이 사람을 북한으로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스페인 당국에 인도하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글쎄, 이 판문점 깜짝 회동 이후에 조금 이 북한 관련된 인물들의 행보들이 좀 변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도 판문점 이 북미 회동에 남은 게 뭐냐, 도대체 의미가 뭐였냐 논쟁이 많은데 미국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미국 현지 분위기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The mighty stars and stripes, and they never will. We're going to keep it strong, and we're going to keep you happy, and we're going to have the best equipment. This was one of the worst few days in American foreign policy and American diplomatic history. Why? In a long time. Praising dictators, messing up foreign policy left and right. What he did in North Korea, giving Kim Jong-un just what he wanted, calling him a friend, patting him on the back, and getting nothing, absolutely nothing in return. It's reality show foreign policy. 물론 뭐 공화당에는 민주당의 반응이긴 합니다만, 허만석 부장, 트럼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것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 가도에 이제 사실상 돌입을 했는데요. 이 재선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 북한 관련해서 이런 세계적인 쇼를 한번 보여줌으로써 이 재선에 어떤 상당히 좀 힘을 보태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히 깔려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트럼프 김정은의 어떤 만남이 이게 상당히 미국 국익에 오히려 해롭다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아마 의도일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미국 민주당 의원의 인터뷰 발언 중에 뭐 딱히 틀린 말은 없습니다. 예컨대 미국 대통령이 왜 독재자를 이렇게 띄워주느냐, 왜 만나느냐, 그리고 빈손으로 왔지 않느냐, 비핵화 관련해서 어떠한 진전이라든지 성과가 전혀 없다. 예, 특히 뭐 쇼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어떤 견제로서 이렇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도 참 논쟁이 많은가 봐요. 그런데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이 속보 비슷한 관련 보도가 있어서 김정우 실장님. 네네. 부통령이잖아요. 펜스 부통령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신변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일단은 부통령이 갑자기 중요한 일정을 취소하고 백악관으로 갔다는 얘기는 국가안보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가의 위기가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의 건강 이상이 있어서 그걸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 간 것인데, 현재 백악관에서는 국가안보하고 또 건강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일부 미국의 언론들은 분명히 이게 비상사태를 위한 호출이 아니겠나. 아마 제 짐작에는 혹시나 이란 문제 관련해서 군사적 조치를 혹시 결정하기 위해서 부통령을 부른 거 아닌가 생각도 좀 드는 게, 일단은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는 일단은 이걸 봉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가장 급한 게 이란 문제인데, 맞아요. 이란 문제 관련해서 뭔가 좀 손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조선의 얘기까지 외교안보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위기 좀 바꿔보죠. 주제 확인해 봅니다.